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과 사랑 대표 임용호입니다. 네, 오늘은 그 새누리당 마포 당협위원장 도전에 나선 김혜준 후보를 모시고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거 오시는데 좀 쌀쌀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괜찮았습니다. 네, 뭐 이제 우수경칩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 날씨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김 후보님 그 소개와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혜준입니다. 제가 원래 저 실물보다 사진이나 또는 이 카메라가 잘 받는 편인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아무튼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마포인 방송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 마포에서 15년째 살고 있고 나이는 48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자유주의 연대라는 우파 정치운동을 단체에서 정책실장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을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상임감사를 맡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 해인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뛰었다가 그만 공천을 못 받고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에 그 새누리당 마포을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으면서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다움 연구소라는 단체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아버지 노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다움 연구소 네. 아주 좋습니다. 이따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8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이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마포의 당협위원장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포 갑은 인접인 마포 갑은 강승기 위원장으로 진작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를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 진행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포울 지역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공모를 일괄 같이 시작을 했다가 재공모를 한 지역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중앙당에서 보는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공모를 하게 되었고 재공모를 하는 바람에 마포갑이라든지 여타 지역과는 달리 좀 시차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 과정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뭐 동시에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께서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이 그렇죠.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론조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후보들을 대상으로 3월 3일이요? 다음 주네요. 네.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설명회가 있고 곧 이어서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없는 당협을 원외 당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외 당협은 종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뭐 당협위원장과 그런 공공기관 공직을 겸직을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더 이상 공직과 정당의 조직 책임자가 겸직을 한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그 바람에 이제 전국적으로 15군데가 이제 사고 당협이 되었고 그 사고 당협에 저희 마포을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기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더니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현재 그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각 지역별로 그 후보들에 대한 굉장히 그 불꽃 튀는 경쟁이 있을 텐데 내년에 이 지역에 또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정말 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지역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려면 충분히 어떤 대책을 아주 단단히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네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다음에 이 당협위원장 도전을 하셨는데 당협위원장 도전은 그 내년 총선 도전 의사로 보입니다. 우리 그 김여준 후보께서 내년 총선에 도전하신다면은 또 이제 물론 당협위원장에도 당선이 되셔야겠지만 지역에서는 여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적인 소통과 질적인 소통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적인 소통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는 저는 그동안 꾸준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다움 연구소나 함께하는 아버지들을 이끌면서 아버지 담론을 가지고 저는 마포에 계신 주민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뭐 인터넷 카페인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줄여서 마이키라고 합니다. 아, 마이키.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이키. 이제 성산 시흥아파트 사랑방 카페도 있고 또 서강 조기축구회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놀이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저는 이제 제가 꾸준하게 칼럼도 올리고 또 댓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게 두란노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그게 네. 이제 제가 마포 2기로 예. 2006년부터 그 이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내용을 가지고 질적으로 소통하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활동은 뭐 그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는 그런 양적인 소통에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행사에 자기가 생업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행사를 빠짐없이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렇겠죠. 점을 그렇겠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질적인 소통과 양적인 소통 아주 간략하게 정치인으로서의 그 적합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적인 표현이야 정말 마당발치라면 각 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그런 그 정치 활동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SNS를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갖는 것도 상당히 실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명기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역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SNS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SNS 그 활용도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 활동 범위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김혜준 후보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의 어떤 그 SNS 활동 이것이 더 훨씬 정말 알짜배기 질적인 소통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 느낌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국회의원 출마하실 의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김여준 후보만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2006년부터 사실 그 우파 혁신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라고도 칭해졌습니다.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우파 내지는 보수 진영에도 확고한 이념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모름지기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해타산을 쫓아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는 그런 이해 집단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잃을 때 잃더라 해도 우파적 가치를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집단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정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정당성, 그리고 주변국, 즉 가장 우리의 큰 우방인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북한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북한의 권력 집단과 북한의 인민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과 국가의 경계는 어떻게 나눈 것이 맞을 것이냐. 교육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또 거대 담론을 제가 우파 혁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좀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제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게 아버지 개인의 행복감에 그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그리고 동네의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가치에 천착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을 통해서 네네네. 미국의 그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릭 센트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It Takes a Family라는 책을 탐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책은 미국 사회 전반을 가족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책이었는데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그 책을 좀 번역을 해서 2012년에는 가족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소신이 상당히 그 강렬하게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연구하시고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아버지다움 연구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다움 연구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갑자기 저도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버지다움 연구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본인의 행복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아가서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의 건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축이 아버지의 존재 가치다. 근데 요즘은 사실 얼마 전 영화였던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네, 국제시장 보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죠. 굉장히 부각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그렇고 또 허삼관 그것도 예, 허삼관의 네, 혈기라는 영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인터스텔라라는 외화도 인터스텔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최고 인기를 누르는 영화들이 다들 아버지를 주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행복 담론이면서 그것은 곧 가족 담론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곧 그 뿌리가 아버지의 존재 가치. 물론 어머니는 더 중요하죠.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나 좀 경시되어 왔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집안에 붙어 있는 가구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고 감정과 번뇌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 것이 네, 아버지 네. 운동이고 네.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다움 연구소입니다. 아, 예. 아버지다움 연구소. 저도 갑자기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격이 되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자격이 되십니다. 뭐 물론 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다 가입할 수 있다면은 또 문제가 있겠죠. 아닙니다. 아버지다 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네.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가치 기준이 누구나 그 보다 더 아버지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감히 뭐 나는 완벽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아버지 행복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려면은 나 스스로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즐겁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대리만족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런 것이 약간 좀 가상적이긴 하지만은 아버지다움 연구소의 그 핵심 그 목적이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갑자기 아버지다움 연구소라고 그러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어버이 연합이라고 잘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예, 예. 들어봤습니다. 어버이 연합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네, 언론에서 이렇게 각종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단체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을 상당히 아끼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어버이 연합과, 혹자가 어버이 연합과 아버지다움 연구소를 예. 혼돈해가지고 예. 본다면 단 몇 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어버이 연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향하는 가치가 지향하는 목표가 저희하고는 좀 다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본인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과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어버이 연합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네. 못해서 근데 이제 언론 지상에 비춰지는 걸로 봐서는 뭐 저희가 지향하는 것 갖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버이 연합이 대부분 60, 70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특히 그 종북 세력이라든가 예. 혹은 친북 좌파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그 항의를 할 때는 이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말 그 이름다운 그 활동보다는 어떤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다움 연구소는 말씀하셨듯이 행복과 건강과 사회 이익을 위해서 그런 활동하는 그 단체로 거듭나는 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어버이 연합도 뭐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네, 네, 기여하는 활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편견이 아니고, 네, 네. 신문에 나와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거 보면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우문현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제 우리나라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버이 연합이 아버지다움 연합 연구소니까 여기 상당히 이게 민감할 것 같은데 네. 꼭 연구소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김혜준 후보가 보시는 그 간통죄 위헌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가 우문인데 현답을 좀 부탁드린 그게 거예요. 이제 네. 아직 저희 단체의 공식 입장이 네, 정해지지 그렇겠죠. 않았고 네. 다만 이제 저는 간통이라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 역시도 간통을 뭐 이렇게 바람직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어떤 기본권과 기본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판단을 사회 인식의 변화를 좀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더욱이 가족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개인이 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건강성을 해치는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헌재 결정은 7대2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70%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20%만이
나머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반반일 수가 있습니다. 60 몇 년 동안이나 끌어오고 벌써 4번이나 현 헌법재판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다움 연구소라든가 이런 그 가족관계 단체들이 좀 나서서 사회가 그런 형벌이 그 법률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우리들이 나서서 이 사회 전반에 그 맑고 그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네. 더더욱이 이제 앞으로 아버지다움 연구소나 함께한 아버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기대됩니다. 예. 저도 저 들어갈 수 있다면 꼭 들어가서 예, 감사합니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환영합니다. 주십시오. 예, 예. 한번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김효정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 저 당원과 주민들에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또 인터넷 방송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앞으로 김혜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번 당협위원장을 새누리당에서 뽑는 것이 비단 새누리당만의 어떤 현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협위원장을 뽑는 과정에 일반 지역 주민들께서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화를 받게 되셔서 선택을 하시면 그 결과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당의 지역 조직 책임자를 내 손으로 뽑는 선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의미는 내가 새누리당 당협의 주인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구경꾼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니 저는 엎드려 바라건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역 주민과 그리고 당원들께서는 새누리당 마포울 당협을 내 손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 여론조사는 다 필요 없고 이미 다 내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유언비어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모름지기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께서도 정자정야라고 하셨습니다. 정치란 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색 선전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손으로 마포울 새누리당 당협을 뽑아주십시오. 그 과정에 있어서 저 김혜준이 바닥부터 싹싹 훑어서 내년에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견 발표하듯이 하십니다. 아니, 아주 기본이 잘 갖춰진 그런 후보 같은데, 결과가 좋게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새누리당 마포울 당협위원장 도전에 나선 김혜준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